34번째 이야기입니다.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사춘기 고민에서 갑자기 주제가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려면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호기심이 드네요. 이게 제목만으로는 뭔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근데 분명히 작가님께서 아무 연관이 없는 얘기를 하진 않으셨을 거거든요. 네. 10 to 10 원터스쿨 개강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재수생과 고시생이 아닌 일반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스파르타 학원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방학을 이용해 평소 못했던 여행도 가고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도 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도 부족할 텐데 말입니다. 공부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오로지 선행학습을 위해 방학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네. 여전히 질보다 양 위주의 공부를 지향하고 방학에 많은 선행학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프로그램들도 문정성시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검색을 해보니 마침 유명하다는 수능 카페 질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비 고1 10 to 10 어떤가요? 라는 질문에 부정적인 답변이 대다수였습니다. 생각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즐겁게 해야 오래 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억지로 하는 공부는 전혀 즐겁지 않으니 시간과 비용에 비해 효과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히려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든 것으로 각인될 뿐이니까요. 너 이번 중간고사 몇 점 받았니? 너 이번엔 몇 등 했니? 성적표는 언제 나온다? 중학교 이후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궁금해하는 것은 숫자입니다. 몇 점, 몇 등, 언제? 라는 부모님들의 질문에 아이들은 질려버렸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몇몇 학생은 이러한 질문에 즐겁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런 질문이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적을 보고 낙담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과 괴로움의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질 테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네. 참 우리가 근데 이게 그래요. 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부모님께 그랬잖아요. 성적표 딱 이렇게 나오면 부모님께 성적표 도장 받아와 그랬잖아요. 우리 때 기억나시죠? 네. 진짜 가지고 가기 진짜 싫었어요. 네. 정말 이거를 연필로 막 지워서 바꿔서 가고 싶고, 네. 입시와의 전쟁, 아이들의 꿈을 차단시키는 방법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도 말할 건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공부를 이렇게 참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좋으면 진짜 취업, 진학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작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엄마 나 대학교에 가고 싶은데 하고 고민을 할 때는 이 공부의 토대가 없는 부분 때문에 또 우리 아이가 좌절할까 싶은 걱정이 사실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적당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참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입시의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초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선행학습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꼭 이루어야 하는 기본 토대 있죠. 우리가 시험을 치면 60점까지는 누구나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낸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60점까지는 누구나 맞을 수 있는 그 튼튼한 기본에 해당되는 공부만 시켜주면 고등학교 가서 나머지 40점 응용을 본인이 공부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아이들의 이러한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담임교사이기에 성적표가 나올 때마다 부모님들에게 전체 문자를 돌립니다.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부모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잘한 부분이 있다면 마땅히 칭찬해 주어야 하고 현재 성취 수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추후 진학 지도도 가능하니까요. 자녀의 성적을 정확히 아는 것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끝없는 집착을 보입니다.
성적에 대한 집착은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져 가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40대 이후 중년 여성이 재취업을 하는 이유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적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끝없는 집착을 보입니다. 성적에 대한 집착은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져 가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기도 하죠. 네. 40대 이후 중년 여성이 재취업하는 이유가 자녀의 사교육비를 담당하기 위해서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라고 좀 전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었고요. 네. 자녀의 사교육비가 전체 가계 생활에 비해 60%에 이른다는 점과 최근 한국 사회 최대 문제로 떠오른 노년 빈곤층 문제를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사교육을 꼭 시켜야 하는지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세 은퇴하게 되어도 향후 3, 4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경제활동을 하는 30, 50 세대들이 지금 버는 돈을 은퇴 뒤에 노년 자금으로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자녀들의 사교육비에 올인한다라면 미래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의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미래 준비를 못 하는데, 문제는 과거하고 달리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말 좀 가슴 아프지만 우리들 삶을 1순위로 생각하면서 아이들 사교육비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이도 불효자로 만들고 우리도 정말 너무 궁핍한 삶을 살게 되니까 진짜 사회적인 사고의 틀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인강도 교재가 필요하죠. 인강도 그렇게 저렴하거나 싼 건 아니에요, 정말. 네. 똑똑한 자녀의 입시 결과나 성공이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것은 20세기에나 유효했던 일입니다. 지금은 예전과 달리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취업으로 직결되지 않고, 취업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삶까지 짊어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제 이야기와 같죠. 네. 오히려 부모가 사교육비에 헌신하는 순간 노후를 빈곤하게 보내는 것보다 자신의 넉넉한 노후에 투자를 하면서 여유자금을 성인 자녀에게 투자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위해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느 국어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사교육을 하나도 시키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사교육을 안 시키신대요, 선생님께서. 네. 근데 사실 저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 건우 엄마도 이제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건우에게 사교육을 시킬 생각이 없대요. 단지 그냥 언어, 외국어는 필수니까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사교육을 시키지 않겠다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제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네. 대신 오로지 독서 교육을 강조한다고 하십니다. 일면 닥치고 읽어라는 그녀의 독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공부 습관을 형성했고 3명의 자녀 모두 인서울의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점은 공감합니다. 네. 그 학원을 보내는 그런 부분보다는요, 다양한 편식 없는 다양한 독서, 인문학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학습의 습관을 길러주고 나면 그게 아이가 스스로 하는 공부, 바로 무슨 공부죠? 네. 개인이 하는 공부, 네. 자유로운 공부.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우리가 무슨 공부라고 하잖아요. 네. 100만 원이 누구 이름이에요. 네, 누구 이름. 네. 자기주도 학습. 맞아요. 자기주도. 그게 진정한 사실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여러분. 네.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라 이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이 되려면 책 읽는 습관이 되어야지만 되고요. 네. 다양한 독서를 통한 지적 향상이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껴두었던 사교육비를 모아 오피스텔 3채를 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 한 명을 키우는데 통계적으로 5억이 든대요. 그 말은 결국 그 돈을 모으면 한 1억 상단, 1억이 넘는 작은 규모의 정말 오피스텔을 살 수 있고요. 한 3채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게 안 해서 그렇지, 진짜, 우리가 평균 한 진짜 6, 70 들어가는 그 아이 사교육비를 정말 오롯이 아끼면 정말 그게 한 5억이 된답니다, 여러분. 네. 직장인이 된 자녀가 오피스텔을 받았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부모님이 감사할까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아이들에게 나중에 준다는 거죠. 네.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지 않고 노후까지 잘 준비해 두는 부모님이 이제는 대세인 시대입니다. 네. 부모들이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자녀의 성공과 자신의 삶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보상심리라고 볼 수 있죠. 삶의 힘듦과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자녀의 성공을 꿈꾸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지만 너는 꼭 좋은 대학을 나와서 최고의 삶을 살아라 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에게 투사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욕심일 수도 있지만 진짜 진정으로 우리 아이는 나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네.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으며 좋은 대학에 가게 되면 자신의 삶도 성공했다고 믿습니다. 둘째, 과거에 갇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살던 시대는 좋은 성적을 얻어야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학력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서는 학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으므로 남들이 생각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내 아이만큼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취업률이 낮다. 한들 좋은 대학에 가면 웬만한 기업에 들어갈 수 있었기에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막연한 믿음을 붙잡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과거에 부모님이 살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성적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일류 대학에 들어갔지만 오히려 성적은 나빴지만 자신의 재능을 갈고 닦아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주목받는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적이나 학력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입니다. 아무리 자녀의 성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모에게는 자녀의 성적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고생들은 10년 넘게 지내온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작가님이 선생님이니까 중고등학생들과 10년 넘게 지내온 경험을 토대로 볼 때, 부모가 성적에 집착할수록 아이의 성향은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이건 처음 알았어.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성적에 집착할수록 보통은 아이들 성적이 하향 곡선을 그린대요. 성적에 집착하는 부모를 둘 아이들은 또래보다 높은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이는 학습 동기 하락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학습 동기 저하에서 성적 하락, 자존감 추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향해 달려간다고 하네요. 반대로 학습 동기를 정진시키면 성적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아이 성적이 올라가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성적이 아닌 배움 그 자체에 관심을 보일 때 아이들은 학습 동기가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학습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할 때 아이들의 학습 동기는 상승하고 성적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21세기는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인재보다는 창의적인 인재가 곽강을 받습니다. 그러니 성적에 집착하지 말고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이제 행복은 정말 성적순이 아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희은쌤의 토닥토닥 한마디. 명문대학 졸업한 졸업장 이꼴 행복보장이라는 공식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적에 집착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부모가 성적에 집착할수록 자녀와 관계는 힘들어집니다. 부모는 자녀가 기대한 만큼 따라오지 못해 좌절하고 자녀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해 좌절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적에 집착하여 아이들을 망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성공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하죠. 성적을 잘 만들어 놓는 것보다 탄탄한 인맥을 구축해 놓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해 주세요. 자녀를 손님 대하듯 한다면 자녀와 갈등이 줄어들 것이고 이러한 인맥 관리를 통해서 자녀는 성장하게 됩니다. 자녀의 학업 성적이 중요시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성적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는 없지만 결과에 집착하는 태도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결과보다는 자녀가 공부를 하는 모습, 원하는 분야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우리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